동산연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역대표, 이 동산연표에 기자 이후 29세를 왕으로 추천하였고, 역대표에는 기후가 기자의 몇 세손이에요? 35세손이에요. 그 기준은 몇 세손이냐? 40세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기록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대가 지금 동산연표 연대하고 딱딱 맞아요. 자, 그리고 즉 기자족은 그들의 원양이었던 고조선 지역으로 은나라가 멸망하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가장 강했던 게 요때뿐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마천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때는 가장 셌어요. 그게 여광 때입니다. BC 332년에서 321년 사이. 이 사이에 자객을 보내서 왕을 살해했겠죠. 여기 보면 BC 323년이에요. 여기에 딱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기야 이 진시황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기자족이 들어왔던 지역이 어디냐? 지금 산해관 부근이에요. 예. 거기에 와서 거기에 보면 고고학적 유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 은나라 때 제기가. 그러니까 제기를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기후가 다스리다가 번조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기자족의 도읍이 어디냐? 열수인 난하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번조선의 수도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번조선의 도읍지의 천도. 자, 우리가 수도를 이제 왕검성 또는 험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세근이 이제 말하기를, 여기 뭐라 하면 서광이 세근이라는 주석이에요. 여기 창여에 험독 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인데 물길이 험하다고 하여 험독이라고도 하고, 신찬에는 왕검성이라고도 한다. 이게 폐수의 동쪽에 있다. 근데 대청일통지에는 험독의 옛성은 광령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령현. 자, 산해경령에는 조선은 열량의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이 열량이 어디냐? 열수라는 곳의 동쪽이에요. 그럼 열수가 어디냐? 수경주에 정확하게 나오죠. 유수, 지금의 난하입니다. 난하의 한 그 물줄기가 무열수입니다. 예, 이게 열수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윤내영 교수님 책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창여고 하나는 광령이에요.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여는 어디냐? 지금 얘기한 난하 유역이에요. 요거는 어디냐? 대능하 유역이에요. 그럼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두 군데가 나오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번조선의 수도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의 창여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창여 지역에. 네. 있다가 우리가 진계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BC 279년에 진계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수도가 함락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능하 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대능하 유역의 광령현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게 지금의 어디냐? 북진이라는 곳이에요. 북진. 그러니까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초기 수도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창이에요. 여기가 나라거든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여기 산해관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요게 갈석산이고. 갈석산 바로 밑에. 요게 도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나라가 쳐들으면서 이걸 박살내니까 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창여현지라는 책인데, 중국에 창여현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죠. 자, 어떻게 생겼냐?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갈석산이에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강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장소가 어디냐? 이쪽이죠. 연나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럼 연나라가 쳐들어온 방향은 서쪽 아니면 남쪽이겠죠. 그럼 남쪽에 뭐가 있어요? 강이 음마하라는 강물이 흐르고 서쪽에는 요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강물이 하나 흘러요. 그러니까 아주 최적의 장소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는 도읍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배산임수입니다. 우리 경복궁을 보세요.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잖아요. 북악산이 있고 또 북한산이 있고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도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C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여 목념이라는 장군에게 만리장성을 쌓게 했다. 이 만리장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연나라, 그 다음에 이제 조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이런 장성들을 쭉 이은 겁니다. 잇고 끝에 부분은 새로 싼 거예요. 왜냐하면 흉노를 쳐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어서 이제 했는데 어디에 왔느냐? 동쪽은 요동까지 이르렀다. 이때 조선의 왕 기비가 왕이 되었는데 진나라가 습격할까봐 전략상 진나라에 굴복하였다. 기비가 죽고 그의 아들 기준이 즉위하다. 이게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진나라가 BC 209년에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항우가 일어나 또 어지러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그러니까 연나라, 조선하고 가까운 데가 연나라죠. 이건 산동, 이건 하북성,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서성. 이 지역에 있던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번조선으로 망명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어디에다? 그 국경지역, 번조선으로 보면 서쪽 지역이죠. 서쪽 지역에다가 거주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난민 수용소를. 근데 진시황이 연나라를 멸망시킨 게 언제냐? BC 223년이에요. 그리고 제나라를 쳐서 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게 BC 221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번조선의 왕은 기비예요. 이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예, 중국의 기록하고. 진승이 난을 일으킬 때는 209년. 이때는 그의 아들인 기준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족이 어디에 살았었겠느냐?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객자라는 데가 있어요. 연영성. 여기. 거기서 뭐가 나냐면 고죽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죽국이 있었던 데라는 것이 정확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같이 기후라는 명칭이 적혀져 있는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죽이라는 명칭과 기후, 그러니까 기자족이라는 명칭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기자족이 이동해 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후를 한번 봅시다. 한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한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항우가 연나라 왕하고 요동왕을 봉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연왕이라는 사람이 장다인데 이 장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한나라에 그래갖고 이제 이 칩니다. 그래서 쭉 쳤을 때 이때 진이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그 흉노로 투항해버려요. 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노관이라는 사람을 이 장다를 없애고 연왕에 임명했는데 의심을 받으니까 흉노로 투항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동호 노왕이라는 왕의 봉함을 받아요. 흉노한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연나라가, 그러니까 요거 바로 이전이죠. 이전에 진번조선을 침략하여 복속하였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연나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연나라를 멸망시킨 진시황은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다가 요동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새가 있고 요새 바깥에 설치한 그 군사기지, 그걸 갖다가 외요라고 합니다. 외요. 예. 외곽에 설치한 요새. 그런데 이제 한나라로 변했어요. 진나라가 망하고.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곳이 멀어서 연나라가 이거 설치했던 것들이 멀어서 옛날에 만들었던 요동의 옛 요새,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 겁니다. 를 수리하고 폐수를 국경으로 삼았다. 폐수를.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왕인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부하인 위만도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폐수를 건너서 번조선의 기준에게 투항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왕을 했던 노관은 어디로 갔냐? 위로 올라간 거예요. 흉노로. 근데 위만은 어디로 갔냐?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왔냐? 번조선으로 온 거죠. 기준에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고조가 유방이 노관을 칠 때 번쾌라는 장군을 파견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 지역을 보면 여기 보면 노관의 대장, 승상, 태위, 어사대부 이런 애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벽파했는데 어디까지 이르냐? 만리장성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해관이 되겠죠.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상곡군 12연, 우북평군 16편, 어양군 22연, 요동군 29연을 평정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동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해관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꾸 바깥에라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는 정사에 나오는 거예요. 야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정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BC 206년에 초패왕이 된 항우가 누구를 봉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연왕의 장다를 봉했었고 요동왕의 한광이라는 사람을 봉했었는데 이때 연왕의 도읍지가 어디냐? 개예요. 이게 북경이에요. 그 다음에 요동왕의 도읍지가 어디냐? 무종이에요. 무종은 지금은 옥전현입니다. 지금 어디냐? 나나유역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연나라의 장성의 끝이 양평현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자꾸 요양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 후한서에 원서 유표열전 여기에 보면 공성강의 근거지가 양평에 있는데 거기에 이연이라 주석하기를 뭐냐?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요동군이 만리장성 안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옛 성이 지금의 평주 노령현의 서남에 있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럼 이 노령현이 어디냐? 지금 나나예요. 나나유역이 노령현이에요. 그러니까 연나라 장성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 또 갈석산이 있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위만이 1000여 명을 끌고 북상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상투를 한다 그랬죠. 오랑캐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옷이죠. 조선, 고조선의 옷.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의 요새를 나와서, 이게 이제 옛날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제일 그리고 국경선은 어디냐? 폐수예요. 폐수를 지난 거예요. 지나서 진의 옛 고공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나라 때의 공지, 공토입니다. 공토. 왜 그러냐면은, 왜 진나라 때 요동 외호를 설치했다 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요새가 있고, 이 바깥에, 외곽에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그래서, 요 사이는 뭐예요? 빈터죠. 그걸 고공지라는 거예요. 거기인 상하운장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냐면 중국의 만명자들을 걸어 조선의 변병으로 되겠다고 준을 설득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망명한 사람들을 잘 다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중국을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왕이 그를 믿어 박사에 임명하고 규를 하사했다. 심표를 준 거죠. 100여리의 땅을 주어서 봉하였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즉 연나라 때 요새는 만번한인데 진시황이 통일한 후에는 후퇴했어요. 후퇴하고 그 만번한 지역이 뭐가 되냐? 외곽이 된 거예요. 외곽.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요동의 외곽지대는 요동외요. 이거 제가 틀렸어요. 외요에 속했다. 그런데 청나라의 학자인 김육불, 유명한 분이면 대학자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요동에는 문현과 번한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문번한이 된다. 그러니까 문번한인데 이게 만번한이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한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문현이 있고 번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만번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요동세를 나와서 폐수를 건너서 진고공지에 다다랐다. 그런데 연나라 때는 뭐라고요? 만번한이었다. 요거를 넣으면 어디가 돼요? 번조선의 수도가 되죠. 왕검성. 자, 여기 보면은 다시 설명해. 한나라가 일어나자 요동의 외요에 속하는 연나라의 만번한을 버리고 다시 서쪽으로 후퇴하여 진시황 때에는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해 그것을 지키고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나라의 시대의 요새죠. 의 바로 동쪽에는 뭐가 있냐? 폐수가 있어요. 폐수. 여기서부터 제일 먼 데가 어디냐? 연나라 때 먹었던 만번한까지가 공토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DNZ입니다. 지금 휴전선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진고공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상하운장 또는 상하장 이렇게 부른다. 자, 이곳에는 많은 유민들을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피난민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렸던 게 누구냐? 위만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거기에 위임을 받아서 이제 통제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도식을 하면은 어떻게냐? 요동세가 있어요. 동쪽에 뭐냐? 폐수가 있어요. 이게 한나라 때 국경선입니다. 거기를 넘으면 여기서부터 진고공지가 되는 거예요. 공토가 되는 거예요. 공토. 지금은 이제 피난민들이 와서 꽉 찼죠. 그리고 이거의 동쪽 끝은 뭐냐? 만번한이에요. 연나라가 들어왔던데. 요거를 넘었으면 뭐냐? 번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쭉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동세가 지금 어디냐? 유림관이에요. 이 유림관은 지금 산해관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림관. 그 다음에 여기가 폐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정한 겁니다. 비정한 건데, 여기 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번한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번조선의 수도.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가 뭐라 했어요? 진고공지라 그랬죠. 공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황지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요. 이게 뭐예요? 황지라는 뜻이? 황량한 땅이에요. 공터에 공터. 못 쓰는 땅. 근데 지금 못 쓰는 땅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옥해요. 농사도 잘 되고. 근데 지금도 황지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여기가 황지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진고공지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끝에 있었던 요 만번한이 있었던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네. 아까 뭐라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노령에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폐수로 보고 있는 거는 석하라 그랬죠. 석하라는 강이 흘러요, 지금. 그 다음에 만번하는 어떻게 냐 육고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육주하라도 불러요. 요거는 어디 있냐? 수중현에 있어요, 수중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만번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황지진이라는 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동지에 보면은 이곳 왕충지에 광령현 전둔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이 육주와 아까 여기죠. 이 육주와 이 강변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보, 돈대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석하거든요. 석하 또는 석자하로 불러요. 여기가 산해관이에요. 여기도 많은 강들이 있죠. 그리고 요게 육주하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요새입니다, 이게. 다 요새예요. 여기만 쫙 걸렸어요. 이 지역만.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지역이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산해관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요동세고 요게 폐수예요. 그러니까 요동세에서 쭉 와서 폐수를 건너 이게 진고공지예요. 여기가. 여기에 있다고 요게 얼마냐면 이제 백열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요거를 넣으면 만번안을 넣으면은 요게 이제 번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진고공지고 요게 폐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림관. 고대는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폐수는 이쪽으로 돼 있죠. 예, 석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이게 모든 게 다 풀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어서는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러한 그 원전, 즉 뭐냐면 사기라든가 한서라든가 이런 걸 놓고 그 원전에 충실하면서 지리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그건 정사니까, 중국의 정사니까, 뭐 우리 거는 조작했을지 몰라도 자기네 역사까지 조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이가 우리처럼, 우리 같은 멍청이들이나 우리 역사를 조작하지, 중국 애들은 자기 역사는 철저하게, 그게 춘추필법이에요. 춘추필법의 1번이 뭐냐면 우리 것인 정확하게 기록한다. 남의 것은 대충 기록한다. 그게 춘추필법의 1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땅 따먹기를 많이 하는데, 땅 따먹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원전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지금처럼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애들이 조작해놓은데 끌려가고 일본 애들이 조작한 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